49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 우리 프린트 6번에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한 번 더 시작. 이 중에서 이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천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토지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토지는 뭐 아파트를 해도 또 토지에 대해서 문의 올 수도 있으니까 토지 하려면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중요하죠. 토지 가격은 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즉 행위 제한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된다고요. 뭐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거 행위 제한이 중요하죠.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이런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뭘 보고 확인하냐면 499페이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거기 신청인을 보면 신청인 성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도 지번을 알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밑에 신청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있잖아요. 그 나무 땅에 대해서도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땅 아니라도.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역지구가 있고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확인도면도 첨부를 해줍니다. 확인도면. 자, 그 다음에 500페이지 500페이지 시험에 나오는 게 유의사항 2번입니다. 유의사항 2번. 철도보호지구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같은 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안 나타납니다. 철도보호지구 등 약 350개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는 안 나타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런 데서는 청소년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룸사롱 하겠다고 하는데 학교 근처에다가 얻어주면 건물 임대차 중개했다가는 룸사롱 인허가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손해배상하라, 인테리어 비용 들어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 중요한데 중개실무상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안 나타나오고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알아보면 됩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따라서 우리 중개실무시험에 공법상 모든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모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10개 정도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요거는 적어달라고 하면 행위제한 내용도 적어줘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판례가 있고 우리 중개실무에는 출제되는데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만 적어주면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못하는지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례입니다.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적어줬으면 그 교육공개사한테 물어보든지 궁금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 다 적어버리면 이게 거의 책 한 권 만들어야 되겠죠. 다 적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적어주면 되지 구체적인 행위 제한까지 말하지 않았다 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다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라고요. 자, 그 다음에 501페이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공법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농지법은 헌법에 보면 농지에 대해서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자유전이 뭐냐면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토의 약 60%를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고 있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이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LH 직원 시형 광명 신도시 투기 사건 때문에 농지법이 작년 8월 17일 대폭 개정됐습니다. 자, 501페이지 용어의정의 이런 거는 우리 중개 실무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법시험에 외래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농지가 뭐냐면 뭐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은 없지만 공법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지목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 짓는 땅으로 사용을 하면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용하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전답 가수원 그 밖에 지목,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제외한다 했는데 그 3년 이상 이용하면 농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됩니다. 지목이 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돼인데 집터인데 집에 이게 옛날에 시골에 초가집이 있습니다. 초가집이 사람 안 사니까 금방 무너져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다고요. 이런 경우 농지이냐 아니냐. 농지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 집을 지으려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공시지가 30%를 내야 돼요. 그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집터인데 지목이 되라고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목이 된데 3년 동안 배추 심어놨다고요. 집 뜯어내고 건물. 그럼 농지이냐고 아니냐고요. 농지이다고요.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땅으로 3년 이상 사용했으면 농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건물 지으려고 하면 농지 보전 부담금 30%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개업공개사는 이런 걸 농지법 제2조 용어정의를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적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거 적발되면 30% 농지가격 30% 내야 되니까 빨리 배추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겠죠. 말로만 알려주는 것보다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꼭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이거 농지의 용어정의를.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농지에다 농사를 지으려면. 단 농업인들은 또 뒤에 농업인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농업인들은 어디든지 지을 수 있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농가주택은. 그래서 농업인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자, 농지 용어정의를 봤고요. 그 박스 안에 농지 인정 안 되는 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B번에 보면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여기 칠판에 3년 동안 배추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3년 이상이면 농지라고요. 그 다음 10번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 토지는 이건 농지가 아니고 임야입니다. 임야. 지목이 그대로 임야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농업인입니다. 502페이지. 우리 중개실무에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공법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농업인 용어정의를 보면 기억해 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니은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다.
리얼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게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개정됐죠.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기농하자 또는 기촌하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거부하기 힘들면 농업인으로 먼저 가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검토해볼게, 확실하게 간다 안 하고 검토해볼게, 이거는 간다는 이야기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안 간다.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 공무원이 검토해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말하지 말고 검토해보겠다, 노력은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따라가도록 노력은 해보겠다, 노력해보다가 못 가겠다 이러면 되죠 나중에. 왜냐면 이게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친구도 이게 지금 이천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발인가 어딘가 밭을 샀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차를 타고 가봤는데 밭에다가 이 농막도 하나 지어놓고 그 밭에서 농사 지어요. 그 갈 때마다 그 마을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왜 급대가리 없이 남은 동네에 그냥 들어가냐 해가지고 맨날 한우 사주고, 또 고추 농사 지으면 고추 농사도 그 마을 이장인가 누구 젊은 사람 있어. 거기서 말리라고 한대. 그 말리 공짜로 말리 주는 줄 알고 말렸더니만 말린 값이 200만 원이에요. 고추 팔아봐야 1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팔라고 해도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 저는 절대로 기농기촌 안 합니다. 시골에 가서 한번 와이프하고 시골에 가가지고 어머니 산소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유언을 지켜드린다고 안 갔는데, 그래도 또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산에 가서 뭘 캐가지고 왔나, 그냥 산나무를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이 뭔데 묻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먼저 보자 하면서 막 봉지 해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기겁을 해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 뭉지 거 다 검사까지 다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그냥 나무 뭐가 좋은지 그것까지 다 검사하고 이러니까 다시는 이제 안 간다더라고. 그래서 안 가요 그 뒤로부터는. 와이프가 가려면 이혼하고 너 혼자 가서 그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못 가요. 그래서 나무 일에 엄청나게 간섭 많이 한다고. 시골에서는 맨날 뭐 사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지, 조금만 안 그러면 왕따 시키고 완전히 그런 게 심해요. 아예 자연인으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 사는 거는 괜찮아요. 담 쌓고 살면. 근데 저는 그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산속에 그 무슨 짐승 나올, 외롭고 무서워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혼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제 시골에 혼자 가서 인정받으려면 농산물 판매액 도라지 캐가지고 팔면 영수증 모아놔야 돼. 시장에 올장에 팔면 이게 영수증 안 주죠. 농협에 팔아가지고 영수증 120만 원 이상 모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고. 농업인으로 인정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농가주택 이런 거 아무데나 지을 수 있고요. 논 한가운데다 지을 수 있어요.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그리고 각종 그 혜택, 뭐 농기구 사면 이런 거 다 정부에서 보조해줘요. 50% 이상 농업인들은.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만들어도 다 보조된다고요. 농업인은. 비농업인은 보조 하나도 안 돼요. 그 농지에다 집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거 받으려면 또 돈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섣불리 바로 가면 안 되고 일단 먼저 선발대가 가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 4번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말 체험용농 8번에 있네. 주말 체험용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영아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주말 체험용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개실무시험에 주말 체험용농을 한다고 토지를 취득했다가 주말 체험용농을 안 하면 그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O입니까 X입니까? 즉시 처분. 논을 팔라고 한다고 즉시 팔리냐고요 그게. 그래서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돼요. 1년 안에 처분해야 돼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분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돼요. 주말 체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시군구에 전화해가지고 주말 체험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 시간 없는데 그럼 시간 될 때 가세요 이러더라고. 시간 뭐 1년 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전화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아예 관리 안 합니다. 누가 민원 제기하지 않는 한, 즉 민원 주말 체험용농 한다고 사놓고 안 한다 이렇게 누가 민원 넣지 않는 한은 조사 안 나온다고요. 주말 체험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자, 양가로 3번 농지 소유 제한 및 상한입니다. 1번 경자 유전의 원칙이니까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 기억은 뭐냐면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농사 8년 이상 짓다가 이사 가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짓지 않더라도. 다만 기억 니은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 주말 체험용농, 시험에 중개 실무에는 이게 주말 체험용농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이때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입니다.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도 세대원 될 수 있죠. 부부간에도 세대원 될 수 있고요. 부부라도 별거하면, 서류상 별거하면, 실제 별거하든 안 하든 주민등록이 따로따로 돼 있으면 따로따로 체험해도 된다고요.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옮겨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은 세종시에 주민등록돼 있고 부인은 이천시에 돼 있으면 세종에서 이천에서 따로따로 주말 체험 1,000제곱미터 미만 가능하다고요. 세대원 합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입니다. 농지 밑에 판례가 있는데요. 공법 시험에 판례 나온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공법은 판례 거의 안 나오죠. 나온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밖에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고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당연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할 뿐입니다. 판례가. 자, 504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네요. 승여, 경매, 공매, 매매, 교환, 주말 3번 주말 체험 용농도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판결, 학교가 학교 실습용 농지는 없는데 학교가 실습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 받는 거 불필요한 게 상속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3번 시효 취득 20년 시효 취득 안 받습니다. 4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 받습니다.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되는 법률 해가지고 도로법 제50조, 고속국도법 제8조, 농지법 제8조를 배제한다. 다만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러면 녹지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주거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잖아요. 녹지지역은 원칙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는다, 안 받는다? 원칙은 안 받는다. 예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받고요. 6번 농지 전용 협의 완료한 경우 안 받습니다. 전용 협의는 안 받고 전용 허가 위에 4번 전용 허가는 받죠. 전용 협의와 전용 허가가 뭐가 다르냐면 전용 협의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협의를 할 수 있고요. 개인이 협의할 수는 없고 개인은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 전용 허가. 전용이 뭡니까? 전용. 여기서 전용은 갑자기 한자를 쓰지를 못하겠네. 전용.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게 약자를 쓰니까 이렇게 정자를 쓰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전용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게 전용이라고요. 전용 전적으로 쓰는 게 전용이 있고 한자는 다 다르죠. 전적으로 쓰는 것도 전용이고 전용 면적할 때는 저는 전적으로 쓴다는 뜻이고 여기서 전용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은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전용 허가 받는 경우는 농지 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됩니다. 협의는 개인은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입니다. 시구 읍면장한테 제출합니다. 시구 읍면장 군수 X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 박산의 실습용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 505페이지 동그라미 미음 시구 읍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의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작년 8월 17일 날 LH 직원 투기하는 것 때문에 시형 광명 농지위원회는 뭐 시험에 저는 안 나올 걸로 봅니다. 위원회 비교하는 거 제가 프린터 5개 위원회 비교하는 걸 내드렸죠. 농지위원회까지 인원수까지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506페이지 그 비업의 박스 안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바뀌었습니다. 7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옛날에는 4일 이내 발급해 줬습니다. 7일 이내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일인데 8월 17일 날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2일인데 지금 4일. 그 다음에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 이게 바뀌었다고요. 작년 시험하고 달리 올해 박산에 가장 중요합니다. 농지법에서.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7일이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있나요? 이걸 적어놨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39번에 16번에 있네. 16번 39번에 16번에 보면 농지 취득자격증은 원칙 7일 이내입니다. 근데 16번에 보면 4일 14일 이렇게 적어놨죠. 설명을 다 적을 수가 없잖아. 길게 이게 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14일 이 말이라고. 이게 원칙은 7일이고요. 적어놓긴 적어놨네요. 이게 이 프린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4일, 14일. 그러면 교과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16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원칙 7일 이내에 발급해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14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농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주말 체험용로 목적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이제 자꾸 제한을 합니다. 농지법인은 취득 못합니다. 영농법인이 아니면.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농사지을법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주말 체험용로 한다고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영농법인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가 어디 파주에 땅을 개인 이름으로 많이 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락교회인가 순복음교회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법인이잖아요. 법인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영농법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명신탁을 해가지고 그냥 개인 명의로 어쩔 수 없이 교회 부지인데 개인 명의로 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법인은 영농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원칙적으로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 휴경을 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체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했죠. 주말 체험한다고 취득해가지고 임대해 놓거나 이건 안 된다고. 휴경하는 것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단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지금 뭐 매주 가서 체험하고 있는지
제가 이번 주 못 가겠는데 하니까 그럼 다음 주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다음 주도 못 간대. 그럼 그 다음 주 가세요. 그 다음 주도 못 간대 하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그 좀 제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단속은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한다고 샀으면. 동그라미 4번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한다. 이게 4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도 신설됐습니다. 8월 17일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 체험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통작거리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거리제한은. 거리제한이 없다는 거는 옛날에는 통작거리가 있었는데 30km, 20km 있다가 30km, 지금 30km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통작거리 있어요. 30km 내에 있는 것만 취득할 수 있어요.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가 통작거리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에서 김해평야에 있는 논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공무원한테 가니까 이사 안 오고 어떻게 농사 지을 건데 이러더라고요. 농사 짓든 말든 일단 짓겠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든 해주라. 빨리 농지 취득자격증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중에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계속 가서 감시해가지고 만약 안 짓기만 안 지면 바로 처분 명령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통작거리가 없으니까 뭐 비행기 타고 김해까지 계속 가서 농사 지을 수는 있어요. 가서 지으면 문제는 없겠죠. 실제 가면. 근데 현실적으로 못 간잖아요. 안 지으면 이제 처분 의무 기간 동안 처분하라 하고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한다고요. 농사를 안 지으면. 이론적으로 취득할 수는 통작거리는 없지만. 그리고 8번은 보니까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입니다. 1년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아까 제가 1년이라 즉시 처분해야 된다. X라고 했죠. 즉시 농 같은 거 이거 팔기 힘들어요. 즉시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농업진흥지역이 어디가 진흥지역입니까? 옛날에는 이걸 절대농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절대농지. 근데 지금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외의 농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다시 진흥지역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누죠. 농지법에서.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옛날 말하면 상대농지, 쉽게 말하면 밭 같은 경지정지 안 된 밭을 말하고요.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은 옛날에 경지정지된 논을 말합니다. 그러면 경지정지된 논이 비싸요? 정리 안 돼 있는 밭이 비싸요? 된 게 비쌀 수도 있고 안 된 게 비쌀 수도 있어요. 아마 2층 같은 데는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더 비쌀 거예요. 여기는 도시 근처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학원 저 뒤쪽에 보니까 지금 막 논밭에다가 계속 무슨 아파트 같은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조합 아파트도 뭐 지을 것처럼 돼 있던데요. 저런 거는 진흥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진흥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도시 근처에 있으니까. 확실하게 뭐 떼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더 비싸다고요. 근데 제가 태어난 심신상권 완전 시골에는 차라리 경지대행이 되어가지고 경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더 비싸겠죠. 어차피 개발이 영원히 안 된다고 본다면 그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런 수도권에 도시 근처에 있는 거는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더 비쌉니다. 밭 같은 게 경지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 건물 바로 지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공법이잖아요. 이게 농지법이 어려운 게 그 507페이지도 보면 막 1, 2, 3, 4 밑에 쭉 열거되어 있는 거 이게 다 암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공법이 어려운 게 그렇다고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 고민이라고. 그게 어려워요. 이게 어느 게 중요한지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한 문이라도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죠. 한 문도 안 나왔던 거 목숨 걸고 볼 필요는 없다고요. 내용이 많지만. 자, 507페이지 위탁경영입니다. 원칙은 위탁경영 안 됩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니까 자기가 농사 지어야 돼. 근데 우리 중개실무에 나왔던 게 시험에 1번 같은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군대 간 경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고 2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3개월 이상인데 6개월 뭐 예를 들면 1개월 X입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면 위탁 경영 가능해요. 그 4번도 나왔죠.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런 경우 위탁 경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농사 지어봤는데 농사를 3개월 동안 손 안 대고 가만 내버려 두면 잡초밖에 없죠. 농작물은 보이지도 않아요.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래서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위탁경영 다른 사람한테 농사지라고 해도 된다고요. 3개월입니다. 이게 두 개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우리 중개실무 2번하고 4번 3개월. 그 다음에 그 4번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신설된 게 최근에 신설된 게 4번 맨 마지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분만이 애기 낳는 걸 분만이라고 그래요? 제가 안 해봐서.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하가 아니라 6개월 미만이네요. 6개월 미만. 42번에 16번에 있네. 42번에 16번 프린터 42번에 16번 농지 위탁 경영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라고 적어놨죠. 42번에 16번 6개월이 16개 정리해놨잖아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이게 최근에 신설됐다고 지금 오늘도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 이제 앞으로 이게 저출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나이 많은 사람만 많고 이거는 비정상이죠.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지금 전부 20세 미만인 사람이 70%의 인구 국민들의. 베트남 전쟁 때 다 죽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70대들 베트남 전쟁 몰라요? 그 베트남은 가보니까 전부 젊은 이들밖에 없어요. 20대, 30세 이하가 거의 전 국민 80%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큰일이라고.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 하고는 다르다고. 베트남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 오토바이 타고 지금 오토바이가 거의 뭐 1억 대 된다더라고. 사람 인구는 7천만 명인가 하는데 사람 수보다 오토바이 수가 더 많아요. 그 젊으니까 타고 다닐 수 있죠. 나이 많으면 못해요. 자, 농지 7번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 몇 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했어요? 1년. 밑줄 치시고 1년. 1년 안에 처분하는데 어디다 처분하냐면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팔아라고 했더만 기껏 자기 아들한테 팔고 이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팔아봐야.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508페이지 양가로 8번 처분명령과 매수청구인데요.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하면 처분명령을 할 수 있고요. 6개월이네. 6개월 밑줄 치세요. 6개월. 우리 아까 프린터 42번에 6개월 이게 있을 텐데 42번에 몇 번에 있어요? 42번에 9번? 9번 밑줄 쳐놓으세요. 42번에 9번. 예, 농지 처분명령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박스 안에 중요한 게 6개월 중에서 1번입니다. 1번. 원래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지나야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1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요. 이게 광명시형 LH 직원 투기 때문에 생긴 내용이 없다가 지금 광명시형 신도시 1년 6개월이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또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하면 1년 6개월 시간 있잖아요. 1년 6개월 지나버리면 수용 보상금 받고 끝이에요. 그 수용될 거잖아요. 지금 신도시 만들 거니까 3기 신도시. 그러니까 그런 건 처분 의무기간 없이 바로 지금 당장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요. 물론 말로는 당장인데 6개월 안에죠.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당장 처분하라고 해도 6개월은 걸리거든요. 이게 잘 안 팔리니까. 그 2번은 뭐냐면 1년 안에 처분 안 한 경우 처분 명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이게 100분의 25 옛날 100분의 20인데 개정됐습니다. 8월 17일 날 작년에 100분의 25인데 감정가격 밑줄 치시고 개별 공시지가 밑줄 치시고 표준지 공시지가 밑줄 치세요. 이 세 개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이제 LH 직원들
편법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4년만 내버리면 취득한 가격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잖아요. 또 벌금 내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투기해봐야. 동그라미 4번 509페이지 동그라미 4번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 건축법에서는 1년에 두 번이죠.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잖아요. 공법 시험에 다음 중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답은 건축법, 농지법이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5번도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5번 두 번째 줄에 즉시 중지하되 즉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부동산 즉시 중지하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이행을 하면. 이행을 해도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30일 밑줄 치시고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농지법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35번에 8번 프린터 밑줄 치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입니다. 농지도 임대차, 사용대차 원칙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시험에 나왔죠. A. 부상으로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동그라미 10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2번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빌려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근데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걸 적어야 돼요. 계약서 적어야지. 시골에 저도 논을 상속받아 가지고 이걸 농사 지으라고 하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그렇다고 해서 사용대차 계약서를 적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하면 나중에 20년 지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전부 소유권 다 뺏깁니다. 그 돈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달라니까 안 줄라 하더라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통장에 입금시켜달라. 그래야 나중에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뺏기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계약서 쓰자고 하면 또 안 하려 하거든. 시골 사람들 그냥 농사 짓겠다 하면 농사 짓다고 자기 거라고 우긴다고 20년만 지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들 땅 본인 땅 20년 다 돼가는 거 남들이 농사 짓고 있는 거 잘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시효를 중단시켜야 돼요. 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죠. 소송 명도 소송 해가지고 판결문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 새 출발하잖아요. 시효가. 자, 그 다음에 리얼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차 가능합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더 이상 본인이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60세 이상이면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도 임대차 가능해요. 농사 지으면서도 가능하고 연접 시군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60세면 애기입니다. 애기. 완전 청년 회장도 한 70살 그때요. 요즘은. 청년도 아니에요. 60세면. 시골에 가면. 자, 그 다음에 510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임대차 방법인데요. 동그라미 기억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서면계약.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민법에는 서면계약이라고 하면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죠. 민법 시험은. 농지법에서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요.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되죠. 상가 대항력이 생기려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죠. 농지는 인도받고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확인 도장. 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이.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농지법, 공법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봤고요. 거기에 시험에 511페이지 제가 주말 체험용 농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중개실무에는 주말 체험용 농이 최고 많이 나왔다고요. 1번이 답이네요. 부부가 각각 1000m가 아니라 각각이 아니라 세대 합산 각각 X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있는 것들은 전부 그냥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거. 뭐냐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거래 예정 금액, 이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 작성 514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작성이 있는데 서식은 5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1, 2, 3, 4 4개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이고요. 2가 비주거용이고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4가지 서식을.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쌍방교부 3년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 법령에서 다 했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불응 시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516페이지, 517페이지 오늘 프린트 내드렸다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 교체하시라고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었냐면은 거기 권리관계 다가구 주택 바뀌었죠. 다가구. 오늘 내드린 프린트하고 우리 교과서하고 다른 게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미제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그 다가구 주택은 맨 마지막에 기재 요령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맨 마지막 오늘 내드린 프린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대상 물건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로서 매도인, 임대인 또는 개업공개사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다가구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에 체크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에 표시를 하며 다가구 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지금 작성 방법 보고 있어요. 오늘 내드린 프린터 맨 마지막에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나번 오늘 내드린 프린터 맨 마지막 페이지 교과서에는 없어요. 이게 신설된 거니까 맨 마지막에 보라니까. 오늘 내드린 프린터 맨 마지막에 4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6번에 동그라미 2번 나번에 있잖아요. 그 박스 밑에 밑줄 쳐놓으시라고. 제가 다가구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용인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선순위, 다가구는 원래는 월세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가구 지어가지고. 근데 이게 전부 전세로 하는 거는 이상한 거죠. 돈 한 푼 없이 건물 짓는 거라고 은행 융자 받고 전세 다 받아버리면 깡통주택 된다고요.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이 얼마인지 이걸 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해보면 전입신고 언제 됐는지 이게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도. 그걸 떼가지고 보여주는지 안 보이는지 체크해야 돼. 그러면 손님이 임차인이 이거 보여주기 돼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평소 때 모르고 있다가. 다가구 주택이 생겼고요. 확인하는 게. 그 다음에 거기 517페이지 동그라미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우리 책에는 지금 재산세만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네,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가 1, 2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3의 서식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 안 들어가요.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다 기재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 주택하고 상가만 종합부동산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왜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 지금 집값이 뉴스에 보면 대체로 뭐 내려간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통 하반기에는 내려가요. 왜냐하면 종부세 급매물이 나온다고요. 지금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12월 달에 종부세 냈잖아요. 그 지금 제 친구도 집 4개밖에 없는데 지금 2개 팔아야 되겠다 전화 와서 하길래 와이프 있는데 욕도 못하고 와이프하고 또 싸우면 너는 집 하나도 없는 게 친구 4개 있는 거 뭐 때문에 이야기하냐 이렇게 또 할 것 같아서 말도 못했는데 2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 왔더라고요. 지금 종부세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그렇게 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하반기, 상반기에는 종부세 급매물이라고요. 왜냐면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6월 1일 되기 전에 처분해버리면 안 내죠 이제 세금. 올해 12월 달에 안 내도 되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팔라고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종부세 급매물이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대체로 내려가는 걸로 지금 종부세 급매물하고 양도소득세 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 받으려고 지금 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는 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금 구축을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다고 대체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맞추지는 못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고 분위기가. 자, 그래서 종부세 6월 1일 날 하루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중간에 팔면 자기가 보유했던 기간만큼만 자동차세만 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종부세나 재산세는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된다. 그래서 매수인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좋고 매도인 같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세금을 안 내죠. 잘못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사고 팔면은 제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요. 어떤 사람 막 억울하다. 나는 분명히 집 하나 가지고 있다 팔고 또 하나 샀는데 내가 판 집도 세금 내고 산 집도 내가 종부세 재산세 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막 억울하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파는 거는 6월 1일 이후에 팔고 사는 거는 하루 사이에 6월 1일 날 잔금 치를 거나 이렇게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딱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파는 거는 6월 2일 날 팔고 사는 거는 6월 1일 날 사면 2개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6월 1일 날 적었는데 그럼 매수인한테 이거 6월 1일 날 잔금 내면 제가 재산세 종부세 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면 계약 안 한다 하겠죠. 또 안 하면 책임져야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라는 말은 없어. 그냥 서식에 적혀져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이거 뭔데 6월 1일 날 잔금 내면 내가 내야 됩니까? 세금 물어보면 예,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걸 맞는데 이거 지금 급매물입니다. 1억 싸게 나왔는데 그 세금 몇 푼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예, 세금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사요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죠. 그 세금보다 지금 이 급매물 이런 거 나오기 힘듭니다. 지금 급매물 그래서 급매물 제가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추천드린 건데 그럼 이거 지금 다른 사람 하려고 줄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건데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세금 부담하는 거 맞습니다. 많이 내야 됩니다. 하루만 더 늦게 계약서 잔금 치르면 안 내도 됩니다. 이러면 하루 늦추자하고 그럼 매도인은 종부세 근무물 때문에 팔라고 하는데 하루 늦추면 나 안 판다 이렇게 나오고 계약 깨지겠죠. 그 순발력이 이게 아무리 설명해 줘도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직원으로 한 1년 정도 근무해봐야 돼. 이거는 순발력이 뭔 말을 뭐 대통령 후보들 그 원고 없으면 버벅거리고 헤매고 앉았다가 찾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 막 이리 넘겼다 저리 넘겼다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순발력으로 자기가 그때 가르쳐준 대로 답 못해요. 그냥 순발력 그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고요. 그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개업 잘하는 분들은. 자,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고 재산세는 모든 서식 다 기재한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뭐가 있냐면은 517페이지 난방 그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서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중에서 오늘 내드린 프린트를 봐야 돼. 책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난방 방식 연료 공급이
개별 공급인 경우에는 사용연한을 적도록 돼 있어. 사용연한. 지금 보일러 예를 들면 이런 거 몇 년 사용했는지 10년 사용했 20년 사용했다 이러면 사는 세입자가 이렇게 오래됐으면 그럼 고장나면 주인이 고쳐줄 겁니까?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새 걸로 교체해달라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사용연한을 적도록 돼 있다고 새 서식을 보고 오려 붙여 놓든지 하시라고요. 책에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18페이지 518페이지에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가 벽면 점 찍고 바닥면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죠. 바닥면의 상태. 원래는 이게 지금은 바닥면의 상태 깨끗한지 보통인지 수리가 필요한지만 적으면 되는데 입법 예고될 때는 바닥면에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 개업공개사가 반발하는 거예요. 균열이 있는지. 그러면 장판 다 들춰봐야 되겠죠. 장판 밑에 뭐 균열이 있는지 이런 거 그거 볼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닥면이 깨끗한지 보통인지 수리가 필요한지 이렇게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확인설명서 518페이지에 보면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불법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추가로 받아도 된다. 우리 일반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밥 11,000원짜리 먹으면 1,000원이 부가가치세라고 돼 있어. 카드 끊으면. 그렇잖아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재화는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포함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저도 호텔에 옛날에 선볼 때 딱 한번 먹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텔에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VAT 별도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 이거 그러면 밥값이 4만 원인데 나중에 두 명이 먹고 나니까 13만 원인가 냈어요. 그럼 10만 원이 안 되는데 왜 14만 원 나온다 따지니까 VAT 부가가치세 10% 이 부가가치세 10% 포함한 금액에서 또 봉사료 서비스료 1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 호텔에 요즘도 호텔 호캉스 해가지고 와이프가 가자에서 한번 알아보니까 케이크 하나에 8만 원 달라더라고. 조각 케이크 하나에 호텔에서 커피 5만 원 하더라고. 한 잔에 5만 원. 근데 간이 떨려서 못 가겠다니까 그럼 죽을 때 다 돼가는데 평생 그리 살래 이래.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부가가치세 받아도 됩니다. VAT 별도라고 안 돼 있는데도 받아도 된다. 이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입니다. VAT가.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부가가치세 바로 밑에 보면은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위 중개사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518페이지 똑같아. 이게 교과서나 뭐 오늘 내드린 거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24조 2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서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명 또는 날인했잖아요. 의뢰인이. 그 나중에 여기 도장 찍어놓고 518페이지 여기 도장 찍어놓고 판사 앞에 가서 설명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 그때 설명 다 드리고 이게 사인까지 하셨잖아요. 설명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서로 거짓말하면 사실 안 했다 하더라도 설명 판사는 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서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확인 설명도 듣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그 공제증서도 다 받았다. 수령합니다 하고 서명 또는 날인했다고요. 이게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이게 서명 또는 날인 받아야 되겠죠. 개업공개사 스스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 보정 설정 증명 서류도 받았다고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또는 날인합니다. 그 밑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죠.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확인설명서 서식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다. 맞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에는 없지만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죠.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날인이니까 반드시 도장도 찍고 서명도 하고 둘 다 해야 되죠. 개업공개사는. 근데 의뢰인한테는 그냥 이름 적고 사인하라고 해도 돼요.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근데 도장보다 오히려 자필로 이름 적고 사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인하고 지장 찍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도장은 나중에 인감도장이라 하더라도 판사 앞에 가면 저 개업공개사가 잠시 화장실 가는 사이에 인감도장 훔쳐가 찍었다 이러면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도장만 찍고 자필이 전혀 없으면. 그 자필 있으면 딴소리 못 하잖아요. 필적 감정해서 본인이 글자 적은 거면은 개업공개사가 몰래 했다 이런 말 하기는 어렵겠죠. 자,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개가 있는데 533페이지입니다. 533페이지. 4개 서식, 4개 서식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있어요. 4개 서식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5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현재가 최고 높대요. 역사상. 그만큼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고요? 자, 대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거는 4가지 서식 다 공통적으로 기재한다고요. 대권 금세 실수. 같이 시작. 533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지금 한 거. 2번 권리관계, 대권 금세, 금이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7번 밑줄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요. 3개. 그 다음에 8번 534 금세 실제 권리관계 9번 수 중개보수 13번 대권 금세 실수 시작. 이 5개는 그 우리 서식에 보니까 좌동 적어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좌동이? 책에 지금 대권 금세 실수 서식에 보니까 오른쪽에 좌동 3개 적어놨잖아요. 그 3개가 다 왼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거 1의 서식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공통적인 거라고 지금 5개 6개가 대권 금세 실수 시작. 그 뒤에 하나 빠졌네. 9번도 빠져놓고 자꾸 찾고 9번하고 8번하고 13번이 3개 돼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색칠 안 돼 있네. 벌겋게. 모르면 대가리라도 적어놓고 일단 무슨 대가리인지는 나중에 찾아야 돼. 이게 대가리 찾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권 금세 실수 한 번 더 시작. 서식에 대해서 이게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에 5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보면은 거기 3번 밑에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따라 기재합니다. 시군조례인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고 기재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조건 4번에 입지조건이 있는데요. 입지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음. 입지 조건. 도대주, 우리 책에도 도대주 교판 돼 있죠? 밑에 도대주 교판 적어놨네. 저하고 똑같네, 대가리가. 4번에 적어놨죠? 도대주 교판, 도가 뭐냐면 그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의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으로 공원은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이다 아니다. 공원, 숲세권. 예, 숲세권 입지 조건이기는 한데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원이 어디 있는지 적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입지 조건은 맞죠. 그러나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원이 몇 미터 근처에 있는지 그 적는 날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숲세권도 있고 서세권도 있던데 스타벅스 세권, 서세권도 있죠.
치봐. 인터넷 치봐. 있는지 없는지 서세건지. 빨리 휴대폰과 치보라고. 있는지 없는지 서세건이. 있어 없어? 아직도. 예? 서세건이라고 안 나와요? 근데 옛말인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에는 이렇게 적고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적고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2의 서식은 안 적는다. 3의 서식은 토지는 도로, 대중교통만 적는다. 4의 서식은 입지조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편의점 있는데 이런 데도 좋아하잖아요. 원룸은 편의점이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선호시설 장례식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그게 장례식장이라고는 장례식장은 또 안 돼 있더라고. 예시 이번에 바뀐 걸 보면 몇 번이에요? 이게 7번 그래 비선호시설 6번이네요. 6번 비선호시설. 오늘 프린트 맨 마지막에 보면 비선호시설 1km 이내의 종류 위치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1km 이내의 사회통념상 기피시설인 화장장, 낙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 종류 및 위치를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시험에 낸다면 비선호시설의 사례에 확인 설명서에 장례식장은 포함되어 있다 하면 X잖아요. 장례식장은 예시에 안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거. 오늘 내드린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장례식장은 요즘 비선호시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다 있잖아요. 사실. 그럼 종합병원 장례식장 있다고 그 비선호시설이라고 보기 힘들죠. 종합병원 옆에 있다고. 장례식장에 가면 시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가면 그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시신 나놓고 거기다 절하고 했는데 요즘은 따로 다 돼 있다고. 장례식장 가면은 냉장고 안에 들어있잖아요. 손님 받는데 하고는 시신이 없고. 그 장례식장은 예시에 나와 있지 않다고. 비선호시설의 예시로 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뭐 이런 거는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34페이지 그 8번 재산세만 있는데 종부세도 1, 2의 서식이 종부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만 적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세율을 암기해야 되죠. 취득세는 지금 뭐 복잡하잖아요. 지금 1주택 뭐 예를 들면 6억 이하인 경우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그 금액에 따라 다르죠. 9억 초과하면 3%, 뭐 예를 들면 표준세율 4%, 2주택 8%, 3주택 12%, 법인 12%,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또 이거 뭐 농지 취득하는 경우 다 다르잖아요. 지금 취득세가.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누가 내는데요? 상속인, 비상속인 중에서 취득세. 받은 사람이 내요. 증여도 수증자가 받은 사람이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따지진 않더라고. 이론적으로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돈 물려주면 10억 주면 세금이 만약에 뭐 3억 나왔으면 그 세금은 자식 돈을 내야 되는데 부모가 또 3억 세금 내주면 그것까지 증여한 걸로 보고 13억 증여한 걸로 본다고 원래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따지진 않아요. 국세 제척 기간이 몇 년입니까? 국세 제척 기간이 5년이죠. 그 양도소득세 제척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판 거는 양도리 속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정신고는 5월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작년에 판 거는 올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6월 1일부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올해 6월 1일부터 5년이 지나는 그 해 6월 1일 날 넘어버리면 이제 세금 못 받아요. 제척기간 끝나면 세금 못 받죠. 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4년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국세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보통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예정신고 납부하고 나면 잘못 신고했으면 한 6개월 안에 연락이 온대요. 공무원 세무서에서. 6개월 안에 연락 안 오면 그 뒤에 5년 안에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세금 탈세했다고 더 내라고. 그거는 거의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바뀌면서 조사도 안 하고 임사이동되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잘못 신고했으면 6개월 안에 다시 고치라고 경정신고하라고 날라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 우리 그것도 시험에 참 출제됐다. 취득 관련 조세가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상속세나 증여세도 이게 취득 관련 조세입니까? 이게 양도 관련 조세입니까? 이게 취득 관련 조세죠. 취득하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도 내지만 또 이것도 내야 된다고. 이 세금도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두 번 내잖아요. 증여세도 내고 또 취득세도 내고 그렇다고요. 다 받은 사람이 낸다고. 둘 다 세금.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세금 안 내고 물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학비라든지 생활비 이런 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계속 주는 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 생활비로 쓰게 교육비 해외 송금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교육 그 유학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 아니거든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자식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단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까지는 또 비과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계속 돈 굴리면은 한 10억까지 돈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줄 수 있다고 자식한테. 그 대신에 태어나자마자 주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계속 돈놀이 해가지고 늘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빌려주면 된다고요. 그 자식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면 되겠죠. 어디 투자하고 이런 것도 위험한 거 투자하면 되겠지. 위험한 거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하라고. 저는 돈이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은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는데 자식한테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은 돼요. 잘못하면. 돈 안 벌고 뭐 했냐 이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 이렇게 잘못한다가는.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는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0번. 10번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소방,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밑줄 치세요. 1의 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적는데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을 적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대신에. 또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벽면 도배 상태인데 그 바닥면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1의 서식은 벽면 도배를 다 적는데 2의 서식은 벽면만 적고 도배하고 바닥면은 안 적어요. 바닥면도 안 적겠죠. 바닥면 신설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중개보수는 지급 시기를 기재하고요. 모든 서식 공통적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매수신청들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습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싶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도 반드시 나오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민법에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들은 게 나중에 공법 이런 거 농지법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공법에서 할 때는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다가 또 중개 실무에서 말하는 게 기억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단다, 다공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